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인가 가족들이 여러분과 조금씩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나요? 손자, 손녀가 예전처럼 달려와서 안기지 않는다거나, 며느리가 여러분이 오시면 슬쩍 창문을 연다거나,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자꾸 뒤로 물러서는 것 같다거나 말이에요. 혹시 내가 이런 의심이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혼자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3세 박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누구보다 깔끔하게 사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박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놀랍게도 단 몇 주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박 할머니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계셨는데 처음엔 건강상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전혀 다른 고민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냄새가 나나 봐요. 손자가 저한테 안기기 싫어해요. 그 어르신은 박정숙이라는 분이셨는데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꼼꼼히 씻으시고 빨래도 빠짐없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10살 된 손자가 할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 한마디가 할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 할머니는 손자가 놀러와도 먼저 다가가지 못하셨어요. 혹시 정말 냄새가 날까봐, 아이가 불편해할까봐 항상 한 발짝 떨어져 계셨죠.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의 반응이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집에 오시면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창문을 여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말로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죠. 가족들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정말 내가 냄새가 나는 걸까?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데도? 박 할머니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신체 변화 중 하나거든요. 우리 몸은 50대가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피부가 예전만큼 매끄럽지 않고 신진대사도 느려지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바로 냄새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어르신들은 나는 매일 씻는데 무슨 냄새가 나겠어?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씻는 것과 제대로 씻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우리 몸에는 평소에 잘 씻지 않는 부위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냄새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박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정성껏 씻으셨지만 정작 냄새가 나는 핵심 부위는 놓치고 계셨던 거예요. 귀 뒤쪽이나 목 뒤, 겨드랑이 안쪽 같은 곳 말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 예전처럼 구석구석 꼼꼼히 씻기가 어려워집니다. 손이 잘 닿지 않는 부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곳일수록 땀이나 노폐물이 쌓이기 쉽고 결국 냄새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후각도 예전만큼 민감하지 않아요. 자신의 냄새를 스스로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불편해하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이 우울해하셨어요. 평생 깔끔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손자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셨던 거죠.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시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절대 짐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문제를 혼자 끙끙 앓으세요.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할머니도 처음엔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셨어요. 향수를 뿌려보기도 하고 더 자주 샤워도 해보셨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보니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할머니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보건소에서 시니어 건강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거든요. 처음엔 망설이셨어요.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수는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기로 하셨어요. 그날 강의를 맡은 분은 이순옥 간호사였습니다. 30년 넘게 노인 요양 분야에서 일하신 베테랑 간호사셨죠. 이분이 첫 마디부터 박 할머니의 마음을 확 끌어당겼어요. 어르신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조금 민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혼자 겪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순옥 간호사는 먼저 왜 나이가 들면서 냄새 문제가 생기는지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은 50대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해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신진대사도 느려지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는 부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간호사는 거울을 하나 꺼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귀 뒤쪽을 한번 만져보세요. 어떤 느낌이 나나요? 박 할머니도 조심스럽게 귀 뒤를 만져보셨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셨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씻었는데도 뭔가 끈적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귀 뒤쪽은 피지선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샤워할 때 대부분 대충 넘어가는 부위죠. 여기서 냄새가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간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목 뒤쪽, 겨드랑이 안쪽, 가슴 아래, 사타구니 부위, 무릎 뒤쪽까지. 이런 곳들이 바로 냄새가 나기 쉬운 핵심 부위라는 거였어요. 특히 살이 겹치는 부위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박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위를 대충 씻고 넘어갔는지 말이에요. 매일 샤워했지만 정작 중요한 곳은 제대로 씻지 않았던 거죠. 간호사는 실제 씻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비누를 충분히 거품낸 다음에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씻어주세요. 특히 귀 뒤쪽은 손가락을 구부려서 꼼꼼히 문질러야 해요. 그냥 물로만 헹구면 안 돼요.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으셨습니다. 그동안 왜 냄새가 났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완전히 말리는 거예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더 잘 번식해요. 특히 살이 겹치는 부위는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시고 선풍기나 드라이어로 말려주는 것도 좋아요. 간호사는 또 다른 중요한 점도 알려주셨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속옷은 매일 갈아입으셔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면 소재로 고르시고 너무 꽉 끼는 옷은 피하세요. 공기가 잘 통해야 냄새가 덜 나거든요. 박 할머니는 자신이 평소에 며칠씩 같은 속옷을 입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빨래를 아끼려고 했던 건데 그게 오히려 냄새의 원인이 되었던 거였어요. 프로그램이 끝난 후 박 할머니는 이순옥 간호사에게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손자한테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상처받았는데 오늘 들어보니 제 잘못이었네요. 간호사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전혀 잘못이 아니에요. 몰랐던 거죠. 이제 알았으니까 바꿔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샤워할 때 어떤 순서로 씻어야 하는지, 어떤 비누를 사용하는 게 좋은지, 수건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샤워 후에 베이비 파우더를 살짝 뿌려주시면 도움이 돼요. 특히 살이 겹치는 부위에 발라주시면 습기를 잡아주거든요. 박 할머니는 집에 돌아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막막했던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찾았거든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 할머니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꼼꼼하게 씻기 시작하셨어요. 귀 뒤부터 목 뒤, 겨드랑이까지 손가락 끝으로 정성껏 마사지하며 씻으셨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간호사가 알려준 방법대로 꼼꼼히 씻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좀 번거로웠지만 며칠 지나니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박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며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훨씬 상쾌하고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손자가 놀러 온 거예요. 박 할머니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혹시 또 냄새가 난다고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손자는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예전처럼 할머니를 피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박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손자를 맞이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너무 가까이 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손자의 반응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좋으세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 말에 박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냄새가 없어진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자가 할머니 옆에 앉기를 꺼렸는데 이번엔 스스럼 없이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것도 모자라 할머니 팔에 기대기까지 했습니다. 할머니, 뭔가 좋은 냄새가 나요. 비누 냄새 같은데? 박 할머니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기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도 눈치챘습니다. 평소에는 박 할머니가 오시면 자연스럽게 창문을 열곤 했는데 이번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더 활기차 보이시고요. 박 할머니는 그제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냄새 문제가 해결된 거였어요. 그 작은 변화가 가족 관계까지 바꿔놓은 거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박 할머니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마음이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이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3주일째 되던 날, 박 할머니는 이순옥 간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갔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손자가 이제 저한테 먼저 안겨요. 간호사는 박 할머니의 변화를 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습관이 되셨으니까 계속 유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호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할머니처럼 혼자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박 할머니는 그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그동안 얼마나 혼자 끙끙 앓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박 할머니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민망해서 망설였지만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60대 후반의 김 할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부인이 최근 들어 자꾸 거리를 두는 것 같아 고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박 할머니 말씀대로 해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70대 초반의 최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안아주지 않으려고 해서 서운했는데 박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따라해 보니까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했어요. 박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걸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자 박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집에 오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어요. 무엇보다 박 할머니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졌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박 할머니의 인기가 높아졌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정수기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지내세요? 비결이 뭐예요? 박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던 일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된 거였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살다 보니 이런 문제를 누구에게 상의할 수도 없었는데 박 할머니가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꼼꼼히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는 모든 일상이 기대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지금 박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손자는 이제 할머니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안깁니다. 며느리도 박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무엇보다 박 할머니 자신이 가장 큰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얼마 전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다니시는 경로당에서 건강 강의를 요청받으신 거예요. 다른 어르신들이 박 할머니의 변화를 보고 직접 부탁하신 거였습니다. 정수기 할머니,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깔끔하게 지낼 수 있는지 말이에요. 처음엔 부담스러우셨지만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셨어요. 강의 당일 경로당에는 평소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남녀 할 것 없이 20명 넘는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박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고민이 많았어요. 손자가 저한테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어르신들은 박 할머니의 솔직한 이야기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씻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매일 씻었지만 정작 중요한 부위는 대충 넘어갔던 거죠. 박 할머니는 이순옥 간호사에게 배운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무릎 뒤 같은 부위를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말이에요. 특히 비누를 충분히 거품 내서 30초 이상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야 해요. 그리고 완전히 말리는 것까지가 진짜 씻기예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으셨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70대 후반의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이 잘 안 굽혀져요. 무릎 뒤나 발가락 사이 같은 곳은 어떻게 씻어야 하나요? 박 할머니는 자신도 겪었던 문제라며 실용적인 해답을 주셨어요. 긴 손잡이가 달린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돼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욕실 의자에 앉아서 씻으면 훨씬 편해요. 또 다른 할머니는 속옷 관리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속옷을 매일 갈아입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빨래가 많아져서 부담스러워요. 박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하루 종일 입은 속옷에는 땀과 노폐물이 많이 배어 있더라고요. 매일 갈아입는 게 결국 건강에도 좋고 냄새도 안 나고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어르신들이 박 할머니에게 개별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몰랐던 이야기예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볼게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요즘 저를 피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이유를 알겠어요. 박 할머니는 그런 반응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박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여러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이런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동네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처음엔 창피했던 일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박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깔끔하게, 당당하게 하루를 시작하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세요.
손자는 이제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정말 좋아해요. 며느리도 박 할머니를 편하게 대하고 가족 모임도 훨씬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박 할머니 자신이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이야기하는 일상이 너무 즐거우시대요. 여러분, 박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자세입니다. 매일 3분만 더 투자해서 꼼꼼히 씻기, 속옷 매일 갈아입기, 완전히 말리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냄새 문제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자존감,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예요. 박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서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더 가까이 다가올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어 할 거고, 자녀들도 더 편하게 대할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박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